자, 발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석 주변에서 코일이 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전자기 유도였잖아.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예요. 이게 발전기야. 자, 그러면 자, 발전기의 원리라는 게 나와 있잖아. 네. 자, 원리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코일을 회전하며 자석을 스쳐 지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 유도 전류가 흐른다. 즉, 자, 코일이 자석 주변에서 회전을 해요. 그때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 그래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에요. 자, 요것을 이용하는 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야. 지난 시간 우리가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해서 배웠잖아. 그래서 네. N극이 접근하면 N극이 접근하는 걸 막으려고 전류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랬지. 네. 그런 방법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발전기에 그 그림 나오죠. 원리. 네. 그치? 원리 한번 봐봐. 자, 두 개 자석의 NS극 사이에 거기에서 보면은 자,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이 가운데 있죠. 네. 자, 그래. 그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을 한단 말이야. 자, 회전할 때 그 코일의 단면적 있지? 네.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 그러면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이게 유도 전류였단 말이야. 알겠니? 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전자기 유도가 바로 발전기의 원리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선생님이 그리기가 그러니까 그거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한 장 넘겨볼까요? 발전소의 발전기. 자, 발전소의 발전기는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터빈이라고 불러요. 터빈. 자, 이 터빈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거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죠? 발전기에 연결된 자, 터빈이 돌아가는 거지? 네. 자, 터빈이 회전할 때 똑같은 방법이야.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자,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발전기의 터빈의 원리예요. 자, 거기 터빈 그림도 나와 있지? 네. 그리고 그 안에 회전축에 자석이 달려 있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코일이 감싸고 있잖아. 네.
그치? 네. 그래서 자석을 회전시키는 거야, 거기에서. 그걸 회전자라고 불렀고, 코일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고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코일 사이에서 자석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돼서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그 원리예요. 전부 전자기 유도가 원리구나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우리 생활에서 쓰는 간이 발전기가 있어요. 자, 간이 발전기에 거기 제목만 써볼 테니까 한번 봐봐. 악력기 이용한 발전기 있지? 네. 자, 악력기는 손으로 잡고 이렇게 눌러주는 건데, 자, 거기 봐봐. 한쪽은 자석이 있고 한쪽은 코일이 감겨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손으로 악력기를 누를 때마다 어때? 자석이 코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돼 있지. 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흔들이 손전등이 있어요. 자, 흔들이 손전등은 우리가 보통 손전등은 그 안에 전지가 들어있는데 이 흔들이 손전등은 전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일이 감겨있는 가운데 자석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막 흔들면 어때? 자석이 코일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겠지. 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자, 자전거에 발전기 혹시 본 적 있니? 자전거 발전기. 네. 자전거 발전기는 앞바퀴에 그 뭔가 이렇게 누르면 바퀴에 딱 붙어갖고 바퀴가 돌아갈 때 그 발전기 동그란 조그만 그 같이 도는 게 있어. 그러면서 이 자전거 전등에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간이 발전기라고 할 수 있겠지. 됐니?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 한번 보면은 이거 앞에서도 배웠던 거예요. 자, 수력 발전은 자, 물이 가진 무슨 에너지라 그랬죠? 위치 에너지 있지? 네. 자,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불렀어. 자, 위치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요.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이게 운동 에너지지. 네. 그리고 이게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은 연료를 태워야지. 네. 자, 연료를 태우는데 그 연료가 가진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야. 연료를 태우면 열이 발생해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 열로 물을 끓이는 거지. 그러면 물이 끓으면서 증기가 발생을 해. 그때 이 증기가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또 전환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자력 발전. 자, 원자력 핵의 에너지지. 핵이 가진 핵 에너지가 역시 분열하면서 열 에너지가 나와. 자, 열 에너지가 역시 또 물을 끓여서 증기가 터빈을 돌리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발전들의 형태야. 자, 그러면 자, 발전소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어. 그러면 발전된 전기를 가정까지 송전을 해야 되겠지. 네. 그 송전 과정을 이제 배울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346페이지에 보면 이제 송전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네. 그치? 전기 에너지의 수송이라는 거예요. 자, 전기 에너지 수송에서
자, 전력 수송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전력 수송 과정. 자, 여기에서 전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배워봐야 될 거야.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생산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단위 시간당 생산하거나 소모한 전기 에너지란 뜻이야. 그러면 전력을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라는 뜻이야. 근데 있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T로 나타내고 전기 에너지는 VIT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VI가 전력이 되겠지. 네. 자, 여기에 V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전압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I는 전류를 의미해. 그 다음에 T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자, 전압의 단위는, 자, V라고 써서 볼트라고 읽으면 되고, 얘는 A라고 써서 암페어라고 읽고요. T는 세크라고 써서 초로 읽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전력의 단위는 또 전력의 단위는 뭐를 쓰느냐? W라 그래서 와트를 사용해요. 와트 또는 킬로와트. 자, 그래서 1와트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했을 때 또는 생산했을 때, 이때 전력을 1와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1킬로와트는 1000와트에 해당되겠지. 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력의 단위를 살펴봤어.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전력의 수송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발전소 나오죠. 네. 자, 발전소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발전소야. 자,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는 보통 얼마의 전압으로 만드냐면 10kV에서 자, 보통 20kV의 전압으로 생산한다 그랬지. 네. 자, 이렇게 생산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뭐가 어디를 거치냐면 초고압 변전소, 여기야. 초고압 변전소. 자, 전압을 초고압으로 바꾸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냐면 전압을 154, 345, 765 이렇게 나오잖아. 전압을 고압으로 변환시키는 곳이야. 자, 얼마로 변환시키냐면 거기에서 나온 대로 154, 그 다음에 345, 그 다음에
765kV로 765kV로 자 상승을 시키는 곳이에요. 자 이게 초고압 변전소야. 그러면 초고압 변전소를 지난 다음에는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로 자 진행을 해요. 1차 변전소. 자, 변전소에서는 이제 전압을 좀 낮춰. 자, 얼마까지 나면 자, 전압을 낮추는 곳이에요. 154kV까지 낮춘다. 이게 바로 1차 변전소야. 그 다음 2차 변전소도 지나죠. 네. 자, 2차 변전소는 얼마까지 낮추니? 1차. 22.9kV, 11.4, 그 다음에 6.6 여기까지 낮추지. 네. 전압을 더 낮춘다야. 자, 굳이 몇 이렇게 다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를 지나면서 전압이 낮아진다라는 걸 알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22.9, 그 다음에 11.4, 6.6. 자, 이게 2차 변전소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주상 변압기라는 걸 나오지? 네. 자, 혹시 윤호는 전신주 봤니? 전신주? 아니요. 자, 전신주 보면은 전봇대라 그러잖아. 이렇게 전봇대가 있으면 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에 전깃줄 이렇게 걸려 있잖아. 네. 근데 그 나무 같은 거 여기에 통 같은 거 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봤어? 까만 통 같은 게 올려져 있어요. 둥근. 거기 본 것 보면은 같아요. 그 그림에도 통 같은 거 있지? 네. 이게 바로 주상 변압기야. 이 주상 변압기는 가정으로 전압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을 더 낮춰요. 자, 그래서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을 더 낮추는 역할을 해요. 자, 보통 집에서 쓰는 전압이 얼마죠? 보통 220이라고. 맞아요. 220V. 우리 한국에서는 220V가 보통 사용되거든. 그러니까 주상 변압기에서 220V까지 낮춰야 되겠지. 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나 공장 등으로 전기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이게 전력 수송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자, 전기 에너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 두 번째 전력 손실이 생겨요. 자,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이야. 자,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우리는 전력 손실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아까 전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P라고 해볼까? P는 VI가 전력이죠. 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거든. 자, 그런데
오음의 법칙에 의해 있지. V는 IR이라는 공식이 있어. 자, 네. V는 IR을 V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V는 I제곱 R이 되니? 네. 그래. 이게 바로 손실 전력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전력 손실은 자, 뭐가 클수록 커지냐면 송전선의 저항이 클수록 손실 전력이 크다. 이렇게 돼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셀수록 손실 전력이 크지.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있지. 전압이 일정할 때 자, 전압이 일정할 때 자, 전류와 저항 V는 IR에서 자,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저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어, 자,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한단 말이야. 네. 공식에 의해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의 곱이 일정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봐봐. 전력이 일정할 때 자, 전력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일까? 반비례하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손실 전력은 전압이 n배 증가하잖아. 네.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지. 네. 자, 그래서 손실 전력은 몇 배가 되냐면 자, n 제곱분의 1배로 감소하게 돼요. 자, 왜 그런지 알겠어? 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전류가 n분의 1배가 되면 그거의 제곱이면 n 제곱분의 1배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지. 전압이 2배가 되면 손실 전력은 얼마가 돼? 전압이 4분의 1배가 되는 거지. 네. 왜냐하면 전류가 2분의 1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 자,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347페이지 확대경 한번 봐봐. 자, 거기에 확대경을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해 놨어요. 자, 뭐가 비교되어 있는지 봐봐. 송전 전압이 40만 볼트인 경우하고 송전 전압이 4만 볼트인 경우가 있지. 네. 자, 거기 한번 봐봐.
송전전압 40만 볼트,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40만 볼트분의 400만 와트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그래서 10암페어가 흐르죠. 네. 그러면 손실 전력은 자, I 제곱 R이라 그랬으니까 10암페어 제곱에 이 송전선의 저항이 20옴짜리야. 그러면은 얼마가 됐냐면 2000와트죠. 네. 근데 송전 전압을 4만 볼트로 10분의 1로 줄였지. 네. 그랬더니 전류는 얼마가 됐어? 100암페어가 되지. 네. 그러면 손실 전력은 100의 제곱에 20옴을 곱했잖아. 그래서 손실 전력은 얼마가 됐어요? 2000. 20만 와트가 되니? 네. 그래. 그러니까 2000에서 전류가 10배가 되면은 손실 전력은 100배로 늘어난다는 뜻이죠.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윤호야 여기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 세 번째,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두 개 다 낮추면, 어? 어, 첫 번째가 뭐야? 전압을 높이는 거지. 전압. 자, 송전 전압을 높인다. 그치? 네. 거기에서 40만 볼트하고 4만 볼트를 비교해 놨잖아. 그러니까 송전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하면은 손실 전력이 줄어들어. 네. 그래,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는 거야. 자, 그러면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저항이 작은 전선을 사용하면 돼요. 특히 초전도체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사용하면 손실 전력이 굉장히 줄어들어. 또는 자, 송전선에 굵기를 굵게 해요. 근데 송전선의 굵기가 굵어지면 송전선이 무거워지겠지. 네. 그래서 축축 늘어지고 그래서 조금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송전선의 전선을 초전도체로 사용해서 저항이 거의 없는 전선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요게 바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해됐니?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전력 송전을 하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 우리가 변전소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 네. 그래, 변전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변전소예요. 거기에는 변압기라는 게 있어. 변압기.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전압을 바꿀 수 있는 장치야. 그런데 이 변압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로 감긴 장치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예요. 자, 그랬을 때 변압기의 원리는 전력값은 일정해요. 전력 P는
VI라 그랬니? 네. 전력은 일정해. 알겠지? 네. 그리고 자,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야. 그리고 전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자, 왼쪽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장치가 있다고 보자. 자, 이런 막대에다가 자, 여기에 이렇게 코일을 막 감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고 자, 여기에 자, 전압을 걸어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V, 여기에 I1, V1이라고 해볼까요? 이게 1차 코일이야.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코일이 또 감겨 있어, 이렇게. 자, 여기에 이렇게 감겨 있는데, 여기는 V2, 여기에 흐르는 게 I2.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여기에서 한번 해보자. V1은 100V고, I1은 10A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가문수, 여기 코일의 가문수를 N1, 여기는 N2라고 해볼까? N1은 100회를 감았다라고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여기에 N2는 1000회를 감았어. 자, 1000번을 감았을 때 V2는 얼마고 I2는 얼마일까 구할 수 있을까? P는 천. 자, 여기서 뭐가 일정하다 그랬지, 윤호야? VI요. VI가 일정하다 그랬지? 네. 자, VI 곱해봐. P는 얼마야? 100 곱하기 10이면은 1000W지요. 네. 100번 감았을 때 100번 감았을 때 1000W야. 그런데 1000번 감아도 P는 얼마여야 돼? 1000이요. 그렇지. V2, I2를 곱해도 1000W가 나와야 되지. 네. 근데 얘는 1000번 감았대. 그러면 자, V2는 몇 볼트로 변해야 돼? 자,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럼 1? 아닌데. 1000이요, 1000. 100번에서 1000번이면 몇 배 더 감았어? 10배요. 10배 더 감았으니까 전압은 10배 증가해야 돼. 그러면 몇 볼트? 1000볼트요. 그렇지, 1000볼트. 그러면 I2는 몇 암페어가 돼야 돼? 1암페어. 1암페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변압계의 원리예요. 알겠니?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식이 나와 있을 거야. V1분의
V2는 가문수 N1분의 N2는 I2분의 I1에 비례한다. 뭐 요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이 바로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되지? 네. 전압이 10배가 되면은 전류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 왜? 전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변압계의 원리야. 됐니? 네. 네. 그러면은 요것도 끝났고 그 다음에 현장 넘겨볼까요? 네. 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이라는 게 있지. 자, 요거는 선생님이 제목만 써줄 테니까 봐봐. 첫 번째. 자, 고전압 송전. 자, 고전압으로 송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무엇을 줄이기 위해서? 그 손실 전류. 그렇지.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송전선으로 초전도체 이용. 자, 이것도 어때? 저항을 줄여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지? 네. 1번, 2번은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똑같아. 그 다음 세 번째. 자,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이야.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송전 전력망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다고 해봐. 자, A, B, C, D, E. 자, 여기서 전선이 끊어졌어. 그러면 B, C, D는 다 전류가 안 흐르지. 네. 그러면은 송전선이 한 군데 고장났다 그래서 B, C, D가 다 못 쓰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그물망처럼 자,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이 끊어져도 다른 경로로 이 전력이 수송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형태로 자, 그물망에 송전 전력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송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네 번째는 스마트 그리드라 그래서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지역에는 어느 시간대에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 그러면 그 시간대에 전력을 좀 더 충분히 공급을 하고 사용이 적은 시간대는 그곳의 전력을 조금 줄여서 송전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알아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안정한 전력 수송에서는 자, 전선의 지중화 사업. 자, 이건 뭐냐면 자, 전봇대, 전신주 같은 게 지상으로 돼 있으면 보기도 되게 안 좋고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은 때 전신주 옆에서 감전 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전선을 전부 지하로 묻는 거지. 안전한 전력 수송이죠.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송전선의 수리. 자, 요즘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수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 사람이 하지 말고 이제 로봇이 가서 하자 이런 뜻이 되죠. 네. 그리고 자,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안정한 전력 수송에 대한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한번 해봐. 음, 괜찮아요. 괜찮지? 네. 자, 그러면 자, 뒷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쭉 한번 가보자. 자, 이제 그 부분은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 자, 이 부분이 이제 나오니까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태양부터 한번 보자. 자, 태양은 지구 태양계 유일한 별이에요. 그리고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K 정도가 돼요. 알겠니? 네. 그리고 원자와 전자가 분리되어 있어. 이거를 플라즈마라고 부르거든. 이런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하는 게 태양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태양 에너지 생성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태양 에너지 생성은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질량 결손이 생겨 이때.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며 이때 질량 결손이 생기고, 자, 에너지로 결손된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자, 이게 바로 태양 에너지의 생성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들면서 질량이 줄어들어. 자, 이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질량을 비교해 보면은 4개의 수소의 질량이 하나의 헬륨보다 더 질량이 크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질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자, 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공식은 자, 이게 아인슈타인이 에너지는 mc제곱이라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거든. 자, 발생한 에너지 델타 E는 델타 M이 결손된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예요. 그거의 제곱만큼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 밑에 자,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봐. 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자, 합친 거하고 헬륨 원자핵은 4.0015가 되지. 네. 그게
양성자 둘, 중성자 두 개 질량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이게 됐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니 안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 자, 이 부분은 그냥 읽어봐도 될 거야. 자, 태양 에너지는 지구계 에너지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에너지예요. 자, 그랬을 때 광합성,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거는 태양의 기대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니? 네. 태양광 발전은 자, 역시 이것도 기대에너지죠. 네. 이거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는 거지.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또, 자,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 화석연료죠. 네. 화석연료는 태양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석탄, 석유가 되는 거겠지. 네.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뭐 화력발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지. 네.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다음에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 이런 거는 그냥 쭉 읽어봐도 될 것 같아.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됐으니까. 됐니? 네. 자, 그리고 자, 태양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구 내에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자, 대기와 해수 순환이 발생을 하지. 네. 맞아요. 자, 우리 앞에서 대기 대순환도 배웠잖아, 뭐요.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옆에 탄소의 순환도 마찬가지야. 자, 탄소가 대기 중에 CO2가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 탄소는 또 호흡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나오든지 또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고 그쵸? 네. 그거는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자, 거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는지 한번 봐봐. 질문은 딱히 없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지? 네. 자, 이제 윤호야 마지막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는 그 다음 쭉 넘겨봐봐. 뭐가 나왔는지. 화석연료와 지구 환경 나오죠? 네. 자, 이 부분은 그냥 쭉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배우면 될 거야. 네. 자, 화석연료와 지구 환경.
자, 에너지 사용의 변천이라고 나온 게 자, 첫 번째. 자, 산업혁명 전에는 어떤 거를 주로 이용했냐면 자연에서 주로 에너지를 얻었죠. 네. 태양, 물, 바람 등에서 얻는다야. 그래서 우리가 풍차는 바람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물을 이용하는 거지. 네. 이럴 때는 자연에서 얻어냈어요. 근데 산업혁명 후에 에너지는 주로 무엇을 많이 이용을 했죠? 내연기관, 증기기관 이런 증기기관의 발명이 됐죠. 네. 그래서 화석연료가 주로 사용이 됐어요. 석탄, 석유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사용됐고, 자, 이 두 번째. 자, 화석연료는 생성 과정이 나와 있니? 네. 자, 화석연료의 자, 생성 과정은 자, 동식물의 유해가 땅 속에서 굉장히 오랜 열과 압력을 받아 석탄이 되는 거죠. 네. 오랜 기간 압력과 온도에 의해 석탄, 석유 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는 식물이 석탄이 되고 미생물이나 동물들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된다.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런데 사용 시 문제점이 있어. 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냐면 자, 지구 온실기체 주범인 온실기체 방출이 되죠. 네.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죠. 네. 그리고 이 매장량은 어떻게 돼 있어? 해장량 줄죠. 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갈 우려가 가장 큰 에너지예요. 화석연료가 바로 그래서 아껴 써야 되는 점들이 있죠. 자, 이게 에너지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지. 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태양광 발전이 있어요. 자,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를 이용을 해. 자, 태양 전지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게 태양광 발전이야. 거기 보면은 태양 전지가 있죠? 네. 그래.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면 태양 전지에
빛이 들어오면 뭐가 발생을 해요? 자유에너지가, 자유전자가 발생한다 그러지?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자유전자가 한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결국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거든. 자, 이게 바로 태양전지의 발전 방법이야. 됐니? 네. 장점이 있어요. 태양전지의 장점은 환경오염이 있어 없어? 없죠. 환경오염이 없어요. 발전할 때. 자, 그리고 자, 수명이 길고 소음 진동이 없죠? 네. 수명이 길어요. 근데 단점도 있어. 자, 단점은 뭐냐면 자, 일조량에 따라 해가 떠 있느냐 아니면 구름에 가려 있느냐, 일조량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지. 네. 발전량이 변해. 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자, 발전 효율이 작기 때문에 자, 태양전지의 면적이 매우 커지죠. 네. 그래서 태양전지의 면적이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거. 그리고 초기 설비 자금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 됐니? 네. 이건 태양광 발전이었어. 자, 그 다음에 핵발전을 한번 볼까요? 네. 자, 핵발전은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자,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자, 발전기를 돌리죠. 네.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자, 이게 핵발전이야. 자, 그럴 때, 자, 핵발전의 과정을 꼭 알아두세요. 잘 봐야 돼, 거기서. 자, 네. 원자로 안에 있는 우라늄 원자에게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는 거야. 우라늄에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켜요. 이해되니? 네.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 자, 빠른 중성자와 에너지가 발생을 해. 자, 그런데 자, 연속해서 우라늄의 핵분열이 일어나려면은 이 빠른 중성자의 속력을 어떻게 해야 돼? 느리게 변화시켜줘야지. 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감속제라고 하거든. 자, 거기에 보면은 또 두 번째 보자. 자,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의 원자핵과 계속 충돌해요.
연쇄 반응이라고 불러. 자,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자, 이때는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지. 네. 자,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로 뭘 끓이는 거야? 자, 발생한 에너지로 물. 물을 끓이고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죠. 네.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자, 이게 핵발전의 과정이에요. 자, 거기서 보면은 감속제라고 하는 게 나오니? 네. 자, 감속제는 뭐를 하는 거라고요?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는 이 물질이야. 이해됐어? 네. 자, 중성자 속도를 낮추는 물질로, 자, 얘는 탄소나 물이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지? 네. 자, 흑연이나 물이 사용돼요. 그래서 중성자의 속도가 느리게 변해야 또 우라늄하고 충돌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 그래서 빠른 속도의 중성자를 느린 속도의 중성자로 만들어주는 게 감속제. 그 다음에 제어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어봉은 연쇄 반응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 연쇄 반응에서 발생한 중성자를 흡수하여, 자,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이야. 자, 이런 제어봉에는 주로 뭐가 사용되냐면 카드뮴이나 붕소 같은 것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너무 많으면은 제어할 수가 없잖아. 마구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그랬을 때 이 발생한 중성자를 흡수시켜줘요. 그래서 적당하게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제어봉이라고 불러. 이해됐니? 네. 네, 그러면은 자, 세 번째 풍력 발전. 자, 풍력 발전. 자, 핵발전의 거기 장점하고 단점. 그거는 한번 읽어보자. 네. 읽어보면 쭉 나올 거예요. 단점 중에 핵발전은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죠. 네. 이 폐기물들을 그냥 막 버리면 안 되거든. 방사능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자, 풍력 발전은 자, 바람의 무슨 에너지? 바람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풍력 발전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얘도 자, 설비가 간단, 설치 기간이 짧다. 장점에는 설비가 간단, 그리고 설치 기간이 짧아요. 자, 그 다음에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하다. 자, 그냥 한번 세워두면은 바람이 계속 불 때마다 생기니까
그리고 환경오염이 없죠. 네. 근데 단점도 있어. 바람 세기와 방향에 따라 발전량이 변해요.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음이 커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설치하기는 부적합하겠지.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막 선풍기 돌아가는 끼릭끼릭끼릭 막 이런 소리가 나봐. 소음이 크니까 안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 있어. 한번 설치해 놓으면 환경 오염은 없지만, 자, 설치 과정에서는 환경 파괴 우려가 있더라.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자. 자,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 해가지고 나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있죠? 네. 자, 신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거기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이런 것이 신에너지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재생에너지는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 뭐야? 태양광, 그죠? 또는 네. 태양열, 수력, 풍력, 또는 바이오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재생 에너지야. 됐니? 네. 자, 장점이 있어.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은 환경 문제가 거의 없죠. 그치? 네. 그 다음에 에너지 고갈 우려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단점은 또 뭐가 있느냐? 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발전 효율이 낮아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윤호야. 네. 거기에서 이제 연료전지, 조력발전, 화력발전 나와 있죠? 네. 그거 이제 그런 것들만 배워보면 되네. 자,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산물로 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수소 분자가 4개 수소 이온이 되면서 전자 4개를 내놓고 플러스 극에서는 자, O2 분자가 4개 수소하고 4개 전자를 받아서2H2O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걸 2개를 더하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 좌우측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지워지면서 전체 반응은 2H2 기체하고 O2 기체가 반응해서 물이 나오는 반응이 되거든. 이해되니? 네. 자, 여기에 장점도 있어요. 자, 장점은 뭐라고 나왔는지 봐봐.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어. 물이 발생하거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바로 화학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네. 보통 화력 발전할 때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고 열 에너지가 물을 끓여서 증기가 터빈을 돌린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되는데 이 연료 전지는 바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돼. 근데 단점이 있어요. 수소는 운반 저장이 어려워. 그리고 폭발력이 매우 커요. 그래서 얘는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거든. 자,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네. 됐니? 네. 자, 그 다음. 자, 주력 발전은 자, 발전량 예측이 가장 정확해요. 모든 발전에서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얘는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밀물, 썰물의 수위 차를 이용한 발전이에요. 그래서 조차가 큰 지역에서 유리해. 자, 우리나라의 서해 쪽은 밀물 썰물 때 바닷물의 높이가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 그래서 조차가 큰 곳에서 조력 발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거기에 장점은 뭐가 있니? 조력 발전 장점. 자, 발전에 발전의 기능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자, 이것도 써줄까요? 발전 비용이 저렴. 발전량 예측이 가장 정확.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한 번 설치하면은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하지요. 네. 근데 단점이 있어. 자, 밀물 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고, 왜냐면 강물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안 되거든. 근데 생태계 교란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갯벌에 유실 우려도 있어요. 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네. 설치비가 많이 들어. 지역적 제약이 커요. 자, 밀물 썰물의 수위가 변하지 않는 동해에다가 조력발전 짓는다? 미친 짓이라고 욕먹어요. 왜냐면 동해는 밀물 썰물 때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 그래서 지역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는 발전 방식이야. 그 다음에 화력 발전. 파도가 가진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죠. 네. 자, 그런데 자, 장점은 연료비가 안 들어.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방파제로도 활용이 가능해. 그 다음에 환경 영향이 없어요. 근데 단점도 있어. 자, 파도가 자꾸 이 발전소를 때리니까 내구성이 작아지죠. 네. 내구성이 작고, 또 파도 세기에 따라 어때? 발전량이 변하죠. 네.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윤호야, 그 밑에 네. 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 나와 있지? 네. 요거는 읽어봐도 될 것 같아.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하는 건 뭐야?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를 다른 데서, 다른 곳에서 공급받지 않고 그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붕 같은 것도 태양전지 또는 태양열 발전, 그래서 낮 동안에 온수를 모아뒀다가 밤에 그걸로 난방을 한다든지, 또는 빗물을 받아서 정화해서 그거를 우리가 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 쭉 나와 있죠? 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한번 넘겨보자.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적정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 이걸 적정 기술이라고 불러. 자, 우리 요즘에 TV에 보면은 자, 굉장히 못 사는 나라에서는 물이 오염돼서 어때? 그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 애들이 굉장히 병에 걸리고 하지. 네. 그래서 그 뭐야,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해 주세요, 막 이런 게 있잖아. 네. 그런 것처럼 자, 그런 오염된 물에서는 자, 우리가 마시는 필터 있지. 네. 자, 필터로 된 빨대야 생명 빨대라 그래서 오염된 물에다 넣고 쭉 빨면은
그 오염된 물이 올라가면서 정화가 돼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는 거. 이런 것도 적정 기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물을 굉장히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 쓸 때, 자, 운반할 때 어때? 매우 힘들지? 네. 그럴 때는 거기처럼 어때? 큐드럼이라 그래가지고 물을 넣고 거기에다가 줄 같은 거 매달아서 그냥 굴리면서 올 수 있는 것들. 그치? 네. 자, 필요한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페트병 전구라 그래서 자,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다가는 창문들에다가 페트병을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 그러면 페트병을 통과한 빛이 사방으로 흩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적정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야. 네. 알겠습니까? 네. 아, 그래. 그래서 우리, 자, 윤호야, 통합과는 여기에서 끝내면 되겠다. 질문 있어? 괜찮아요.